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냥 실패하고 포기하는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종 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중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세금을 걷지를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지지층이 이탈될까봐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니까 강력하게 시행을 해보자 해서 주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사업자 등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등록을 하라면 잘 안 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당근이라는 것은 어차피 당신들은 세금을 내야 될 거니까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대 혜택을 주겠다 라는 당근을 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등록시키고 또한 세금을 임의로 추징을 하겠다 라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사업자를 어떻게 낼지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으니 임대사업자를 내주십시오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세무서를 가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업자를 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 시군구청에서 그것을 등록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신 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즉 이 두 번째 방식을 우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방식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세제 혜택이죠. 대부분 양도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의료보험비 감면 이런 혜택을 많이 줍니다. 물론 일반 사업자도 혜택은 있는데 혜택이 적습니다. 소득세의 일정 부분의 혜택밖에 없습니다. 대신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제들이 많아요. 어떤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절대 팔 수 없고요. 또한 내가 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규정된 이하만큼의 비율로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일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업자는 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협박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내야 될까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이에 따른 혜택을 비교를 해가지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규제보다는 혜택이 크게 보이죠. 혜택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무작정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가입하신 두 부류의 분들이 생기셨어요.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새를 살고 오셨던 분을 재계약을 이제 만기가 돼서 이분이 오래 사셨고 또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니까 월세를 시세보다 좀 많이 깎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기가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원래 가격으로 올리니까 원래 가격으로 못 올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르셨던 거죠.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를. 혜택만 보시고 규제를 못 보셨던 거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집을 팔아야 돼요. 된다고 했는데 법조문을 읽어봤더니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팔 수 없는 겁니다. 팔려고 하면 벌금을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해지가 또 안 됩니다. 해지를 하려면 또 몇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당연히 심해지겠죠. 국가에서는 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에 대해 투자한 비용보다는 전혀 이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하겠다는 공표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빠른 정책의 시행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걷지 않았던 세금을 갑작스럽게 거두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조세 저항에 대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좀 정책을 천천히 진행했어도 되는데 너무 강하게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게 예전에 민간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개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듯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것은 시행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그냥 실패하고 포기하는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를 통해서 사업자를 가입을 해놓고 나몰라라 하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정말로 멋진 정책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과세의 기준에 있는 분들을 과세를 시키고 이 돈을 갖고 정부가 더 잘 사용하고자 했다면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또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 같은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새로운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한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엄청난 불만족이라든지 저항이 심할 거로 예측되는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시행한 건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정책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발벗고 뛰면서 알아가는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TV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림 댓글은 기분 선물 달아주시고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구독자 못 올린다는 고정관념을 푸시고 구독자만 고